TV로 떠나는 7번 국도 여행,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타인에게 뭔가를 강요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요즘 표현이 있더라고요. 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환 씨는 아실 것 같은데. 당연히 알죠. 네. 제가 그런 분들 때문에 그 수많은 커피 종류 중에서 아하. 에스프레소랑 네. 아메리카노만 마십니다. 오호. 라떼는 절대 안 먹습니다, 저는. 예. 라떼는 안 마신다. 네. 아니 그게 뭔 소리래요? 예, 그러게요. 아니 구태연한 사람들은 뭐 라떼를 마신다 뭐 이런 얘기래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잠깐만 난 예, 예. 평소에도 라떼를 좋아하는데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아, 라떼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구나. 예, 라떼를 좋아하면 이렇게 성격이 금방금방 화를 내시는 성격이 바뀌시나 봅니다. 안 내고요? 기분 괜찮으시죠? 예. 근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뭐 이런 겁니다. 참 기환 씨, 네. 그 라떼는 말이야 예전에 이렇게 녹화하거나 이러면 일찍 왔다고 미리 와서 선배들 불편한 게 없는가, 네. 뭐 혹시 뭐 목이 마르진 않은가, 음료수도 챙겨놓고 이렇게 원고 세팅도 다 해놓고 좀 이런 게 있었다고. 지금 뭐 대본에도 없는 내용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아유. 연기 진짜. 아니 이런 거는 그냥 좀 지워요. 그런 건 뭐 언제적 얘기를 지금 꺼내고 그렇죠, 그래. 예, 저도 지금 연기한 겁니다. 연기죠? 그럼요, 쫄았습니다. 그럼. 예, 예. 이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지라고 하는 바로 예. 그 언어 유희를 살짝 이렇게 유희스럽게 비틀어서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 바로 그래서 아까 라떼는 안 마신다 이런 얘기. 그게 그런 거래요? 예. 그러니 라떼는 말이래요. 네. 예, 보면 뭐 군에 얼짱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이 네, 김도 예. 빡빡 잡고요. 예, 예. 그저 어른들은 공양을 잘해야 돼. 예의를 잘해야 돼. 아이 귀한 씨. 예. 나 때는 말이야 선배를 딱 보면 예. 눈도 못 마주치고 예, 예. 어른들은 그저 공경하고 이랬어. 저기 명숙 누님 라떼는요. 그 현수 형님 라떼보다 그 샷이 좀 많이 들어갔네요. 그렇죠. 우유가 그만 좀 아니고 많이 들어갔어요. 저의 라떼는 뭔가 연기였구나가 티가 딱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연기 같지 않았지 않습니까? 요새 진심이군요. 아들은 그런 차이가. 저렇다고요. 얘기를 하면 뭐해 이해를 못한다니. 그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게 최고다.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게 가장 진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우리 알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떼 없는 7번 국도. 오늘도 흥겹게 여러분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요즘 동해안에 서핑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양양, 강릉, 뭐 동해 할 것 없이 동해안에 서핑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고 이 서핑 때문에 동해안의 풍광 자체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요. 양양을 이래 가면요. 네. 그 수영하는 사람들보다요. 서핑하는 사람들이 개락이래요. 그렇죠. 그리고 어떨 때는 물반 사람반이라니요. 그런데 나는 얘 치다만 봐도 이 엄동설안에 아유 오금팽이도 시리고 이도 시리고 이렇거든요. 네. 아유. 근데 세상 어떠 그래 다들 서핑하지? 다들은 안 춥나? 이 명숙 누님이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그 진정한 그 서핑을 즐기려면요. 사실 겨울이 제맛입니다. 제가 그 3년 전 딱 이맘때쯤에 서핑을 진짜 실제로 했었습니다. 네. 지금 자료화면 지금 여기 나가고 있거든요. 피디님 좀 찾아주시고요. 예. 보세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딱 지금. 아유 쳐다만 봐도 세상 온몸이 벌벌 떨리는데 이 추운데 웃어 들어가나고요. 그러게요. 누님, 그러니까 제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일단 이 동해안에는 말이죠. 이 서핑하기 좋은 파도, 요게 일단 많이 들어오는데 요 파도가 들어오는 시기가 가을부터 봄입니다. 겨울이 근데 그 가을과 봄 사이 딱 껴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겨울에도 서핑을 즐기는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추위도 있게 만든다는 그 겨울 서핑의 매력 속으로 지금 한번 빠져보시죠. 서핑의 성지로 거듭난 양양. 여름이면 수많은 서퍼들이 양양을 찾아와 해변을 가득 메우는데요.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서핑의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양양에서 서핑숍을 운영하며 알콩달콩 살고 있는 서퍼들이 있는데요. 한적한 겨울 바다의 낭만 속으로 파도를 즐기는 서퍼 부부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양에서 서핑을 하면서 살고 있는,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고 있는 서퍼 김진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화경입니다. 네, 같이 양양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서핑을 그 결혼 전부터 계속 하던 커플이었고 서로가 좋아하는 이런 서핑이라는 것을 사업적인 면으로 접근을 해서 살면서 아이들도 키우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계획을 했고 그걸 실행에 옮기게 된 겁니다. 신혼여행을 안 가고 그 비용 다 해서 이제 인테리어를 셀프 인테리어를 시작을 했죠. 저희 손으로 직접 한 거예요. 근데 네. 지금은 사실은 신혼여행을 안 가려고 안 간 게 아니라 좀 여유가 생기면 가자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 가고 있어서 좀 후회됩니다. 그때 갈 걸 그냥. 파도 타자. 손님들의 발길은 겨울에도 꾸준히 이어지는데요. 서핑을 타기 좋은 파도가 밀려오는 계절이 바로 겨울이기 때문이죠. 늘 보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바다에 들어가면 저희는 그냥 실전이에요. 정말 연습할 게 없어요. 그냥 타는 거예요. 성공했느냐 못했느냐. 땅에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바다에서는 흔들림이 심하기 때문에 바다에서 뭐 연습은 없죠.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거. 멋지게 파도를 타기 위해선 지상에서 연습이 필수. 걸음마 연습하듯 자세를 익히고 꼼꼼한 기초 교육이 이어집니다. 이제 실전에 돌입할 차례. 물에 들어가기에 앞서 스트레칭도 잊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겨울바다에 들어가면 춥지 않을까요? 안 춥다고 하면 거짓말인데요. 겨울에 하는 다른 운동들 정도예요. 뭐 스키나 스노우보드 탈 때도 추워도 참아가면서 타잖아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입고 있는 이 옷들이, 수트들이 체온을 보호를 해줍니다. 이제 파도를 타러 가봅니다. 바닷속으로 풍덩 뛰어든 두 서퍼. 쭈빛 바다에선 하얀 파도가 끝없이 밀려오고 한적한 겨울바다는 오직 서퍼들을 위한 놀이터가 됩니다. 파도를 향한 기다림, 그 끝에 맛보는 짜릿함.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서핑만의 즐거움인데요. 한 마리의 물개처럼 부드럽게 파도 위를 질주하며 자유를 만끽하는 서퍼들. 뼛속까지 시원해지는 겨울 서핑의 매력이 느껴지시나요? 저보다 저희 학생이 너무 잘 탔어요. 네. 오늘 파도는 생각보다 좀 작았는데 오늘 사장님이 준 보드 타고 들어가니까 너무 잘 타져가지고 재밌었습니다. 저는 횟수로는 한 3년 정도 됐고요. 이제 겨울에는 지금 한 2번째로 지금 타고 있습니다. 겨울 서핑은 이제 혼자 서핑을 많이 할 수 있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할 수 있고 파도도 재밌게 탈 수 있고 여러 면에서 좀 추운 것만 빼면 좋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으로 그게 안 춥다고 하시는데. 네, 그렇게 춥진 않아요. 네, 탈만한 것 같습니다. 파도를 찾아 양양에 정착하게 된 부부. 그들의 행복의 조건은 바로 서핑입니다.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았어요. 지금은 서핑샵과 서핑 강습, 서퍼가 제 직업인데, 제가 좋아하는 이런 서핑 종목, 그리고 예전에 늘 하던 스노우보드 종목, 그리고 물에서 하는 웨이크보드 종목, 이런 종목들에서 그 대회를 운영하고 진행하고, 그리고 대회에서 직접 사회를 보고, 또 해설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한 20년 정도 해왔었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이제 현장에서 하는 그 장내 아나운서를 뽑는 거기에 이제 제가 들어가서 스노우보드 부문 그리고 패럴림픽 때는 그 스키 스노우보드 전 종목을 현장에서 제 목소리로 선수들을 소개하고 한국 선수들을 우렁차게 불러보고 그런 일을 했었죠. 지금은 귀촌하신 분들 중에 부부들도 많고 저희처럼 그리고 아이들이 많아졌지? 아이들도 많아졌고요. 여자분들도 굉장히 많아져서 예전에는 사실은 다 아는 분들이었어요. 다 서핑 이쪽에서 서핑해서 귀촌하신 분들이. 근데 지금은 제가 잘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는 사람 자체가 워낙에 적다 보니까 사업적으로는 좋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서핑샵들은 그래서 문을 닫고 외국으로 나가요. 서핑을 하러 나가는 게 여기 있는 것보다 더
그러니까 싸게 먹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동남아 같은 데는 체류비가 저렴하다 보니까. 근데 저희는 아이들이 둘이 있고 하다 보니 가족이 전부 다 나가고 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남해 해변에서 멀지 않은 주문진 한 작업실을 찾아왔는데요. 잠시 서핑보드를 내려놓고 앞치마를 둘러맨 부부. 여기선 뭘 하는 걸까요?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있는 건 수제 비누입니다. 아내 최화경 씨는 육아에 힘쓰기 위해 잠시 서핑을 쉬기로 했는데요. 그 대신 취미로 만들던 수제 비누를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잡았습니다. 강원도의 자연과 푸른 바다를 닮은 수제 비누를 만들고 있는데요. 서핑과는 잠시 멀어졌지만 바다와 함께하는 삶은 여전하죠. 지금 이제 좀 이 강원도가 이제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환경적인 느낌과 그 바다를 좀 담은 것 같은 그런 굿즈를 좀 관광 상품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 제가 이제 천연 비누를 이제 하게 되어서 그거를 좀 이렇게 개발해서 이렇게 하는 일을 하고 있죠. 네. 사실 요거 생각 못했을 때는 서핑 쪽에서 어떻게든 비시즌을 타게 하려고 애를 써봤는데 요 강원 영동 지역의 특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 계절의 어떤 그 사업성이 많이 움직인다는 거.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저희는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비누를 사업적으로 생각하게 된 거는 서핑을 하기 때문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서핑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가장 많이 씻을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왜냐하면 무조건 바다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씻어야 되는 그 이슈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바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환경보호나 자연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한테는 일상이에요. 매일 바다에 들어가고 바다에 떠 있는 쓰레기를 하루에 몇 개씩 건져내오다 보면 조금 더 저희한테는 몸으로 다가오는 일들인데 이렇게 천연 소재 그리고 뭐 환경에 무해한 제품들을 우리가 쓰고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되게 뭐 이렇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좀 더 사업적으로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일단 지금 생활에 가장 만족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생활이 아이들이 원하는 데까지는 함께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아이들이 좀 더 성장하고 나면 분명히 그들도 뭐 도시로 가고 싶어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그냥 저희 가족과 함께 자연과 함께 여기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지내고 싶은 게 저의 희망입니다. 그냥 뭐 어쨌든 이쪽 지역에 저희도 정착을 하려고 온 거니까 그 정착을 저희가 잘해서 그 다른 분들한테도 좋은 모범 사례가 됐으면 좋겠고요.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에서 이제는 살고 싶은 곳으로 양양에 불어온 서핑의 바람은 이제 양양만의 독특한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남해 해변에서 서퍼 부부의 새콤달콤한 일상도 계속되길 바랍니다. 아이 세상 젊은 사람들 저 부부고요. 그 서울에서 야양까지 네. 서핑 하나 때문에 저래 이사를 오고 이랬다는 거 보면 그러게 역시 말이에요. 젊었고 용기가 대단시구나. 상당히 부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러워요. 그 부부의 삶이 부러운 겁니까? 아니면 젊음이 부러운 겁니까? 뭐 여러 가지가 나도 저래 막 사는 거 보면 세상에 젊고 집에 계신 그분 지금 생각 또 갑자기 화를 돋우지 이러신 마세요. 거예요. 좀 화를 돋우지 마시라.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양양에는 정말 이렇게 서핑 하나 때문에 내려와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서핑숍도 열고 아니면 뭐 음식점이나 이렇게 카페 이렇게 운영하시다가 야 오늘 파도 좋다 그러면 바로 문 닫고 일단 쪼르르 달려가면 되니까 서핑 즐기고 정말 부러운 삶입니다. 그게 역시나 또 제가 꿈꾸는 삶,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정말 마음껏 실컷 하면서 산다는 거, 이게 또 작은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은 강원도 양양하면 서핑하면 강원도 양양, 이 등식이 딱 이제 성립이 된 맞습니다. 겁니다. 예. 앞으로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명성과 이 유명세가 오래오래 좀 지속이 됐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이 주인공분들 서핑과 함께 좀 안전하면서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강릉시가 지역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지역으로 이렇게 좀 분산시켜서 지역의 관광 역량을 강화시키자 이런 취지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문화체육관광부 최대 규모의 공모 사업입니다. 앞으로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5년간 최대 1,000억 원이 투입된다라고 하는데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이 생겨날지 여러모로 기대도 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7번 국도 알콰드레요에서는 바로 이 지역 관광 거점 도시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 관광연구원의 이재복 책임연구원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재복입니다. 예. 먼저 이 지역 관광 거점 도시가 뭔지 좀 쉽게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거점 도시라고 하는 건 원래 행정학 용어입니다. 그 이제 도시 안에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거나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도시를 이제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지역 관광 거점 도시 이것을 관광 도시에 접목을 시키면 제가 이제 그 포크를 안 갖고 왔는데 이 포크가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죠? 예, 이렇게 생겼는데 이 포크의 여기 그 넓적한 부분에 여기 이렇게 이렇게 짚는 부분하고 여기 이제 점이 있죠. 그렇죠. 여기가 똑 부러지면은 포크로도 못 쓰고 젓가락으로도 못 쓰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허브 앤 포크라는 이제 그 그 관광학 용어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그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생력을 가져라.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뭐 교통 인프라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외국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뭐 어디서 자야 되느냐, 뭐 민박집에 자야 되느냐, 펜션에 자야 되느냐, 이 사람은 호텔에 자야 되느냐 이런 이제 숙박 시설도 좀 갖추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거점이니까 관광만 강릉만 생각하지 말고 인근의 도시들이랑 다 같이 묵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뜻에서 이걸 종합 선물 세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종합 선물 세트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뭐 관광, 문화, 콘텐츠 그리고 요즘에 이제 CT라고 그러는데 컬처 테크놀로지라 그래가지고 그 이런 겁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정철 선생님의 관동별곡을 관동별곡 정철 선생님이 이제 그 여행객을 모집을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가요. 그러면은 정철 선생님이 왜 금강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셨느냐 이걸 VR로 보여주는 거죠. 가상현실로. 자, 이런 것까지 이제 다 포함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러니까 이 관광 거점 도시에는 절대적으로 시멘트로 뭘 부어가지고 뭐 건물을 만들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잘 한번 연결을 해서 그래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좀 돈 좀 쓰고 가게 해라. 이게 좀 듣고 보니까 사실 좀 모호했던 개념이 확 지금 명확하게 잡혔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사실 그동안 뭐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관광 사업들을 추진해왔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과 기존의 사업들 이게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느 한 시점, 그다음에 어느 한 곳, 그다음에 어떤 이벤트, 그리고 어떤 지역 이렇게 선별을 해갖고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게 연계성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바뀌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그 밑줄을 좀 그어주시고, 밑줄 긋게.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그 별표도 한 5개 좀 해주셔야 되는데 선 단위로 바뀐다. 그러니까 뭐냐면 선이라는 게 연계성이잖아요. 점이 하나하나 있는 게 이걸 쭉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이제 연계성을 가져야 된다. 제가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 아까 그 포크 얘기하셨잖아요. 강릉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 가지들 쭉 주변의 다른 인근 지역과도 함께 연결이 돼야만 이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다. 강릉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통적인 수부 도시잖아요, 강릉이. 그러니까 강릉을 중심으로 해서 고성부터 뭐 양양, 속초, 또 동해, 삼척, 태백, 정선, 영월 쭉 같이 인근에 있는 평창도 함께 좀 커야면 좋지 않을까. 이것도 맞습니다.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제 강릉이 갖고 있는 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올림픽 레거시, 올림픽 유산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팸 투어라고 FAM, 팸을 저는 PAM, 뭐 우리가 이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발음 똑같이 그냥 팸으로 바꾸자. 이 PAM은 뭐냐면은 플레이, 액티비티, 그다음에 메모리. 자,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플레이 뭐냐? 와서 체험한다는 거죠.
액티비티 뭘 가지고 체험하느냐. 아까 말씀 여기 잠깐 나왔던 뭐 서핑, 네. 뭐 그다음에 음악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체험을 하겠죠. 네. 자, M은 바다가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바다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정서적인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누군가에게는 기억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추억이 되는 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한번 불러 넣어보자. 자, 이런 상품들을 한번 연결을 해보자. 이런 것들을 아주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걸 지속적으로 좀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얼굴이 그 도시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끝으로 우리 강릉 시민들이 지역 거점 관광 거점 도시 시민들로서 거듭나기 위한 어떤 뭐 태도 변화랄까요? 어떤 태도로 네. 이들을 맞으면 될까요? 요거는 짧게 대답을 네. 할게요. 뭐냐면 영화 친구라는 영화 중에서 대사 니가 가라 하이 이게 나오잖아요. 예. 네가 가라 하와이. 이거를 저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나랑 갈래 강릉바다. 아하. 나랑 갈래 강릉바다. 자, 이 마음 자세를 가지고 지역관광 거점 도시를 한번 연구를 해보면 네. 대단히 좋은 그 아이디어들이 나오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라면 먹고 갈래에 이어서 그렇죠. 나랑 갈래 강릉바다. 이거 괜찮은데요? 네, 여기서는 갈래보다는 갈라나 이게 나랑 갈라나? 그러니까 우리 찌리 갈라나? 예, 우리 찌리 예. 강릉 갈라나? 여기서 좋은데요? 끼리는 끼리의 강릉식 표현입니다. 예. 우리 찌리 강릉 예, 예. 갈라나? 우리 찌리 갈라나 강릉 바다 이렇게 좋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릉을 비롯해서 우리 강원도 전체 도시들이 함께 유기적인 결합으로 지역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된 강릉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커갈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 스스로도 삶의 질 그리고 기분의 이 심리적인 기분의 질도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7번 국도 알콰드레요. 오늘 이재복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겁니다. 바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이 영화가 정말 세계적인 화제입니다. 네, 말 그대로 전 세계에 기생충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기생충은 북미에서도 지난 주말 매출이 234% 늘어날 정도로 아카데미 특수를 누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북미 시장에서 거둔 누적 매출액은 4,400만 달러. 상이랑 상은 다 휩쓸었고요. 영화 저는 2번을 봤는데 그 2번 봤다는 분도 계시고 뭐 6번, 7번 봤다는 분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딱 2번 봤거든요. 아, 예. 근데 이게 영화도 영화인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대한민국 영화, 메이드 인 코리아 이 영화를 전 세계인들이 봤고 전 세계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 요거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봉준호 감독님 보고 계십니까? 사실 요것도 이제 전 세계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이긴 한데 네, 네. 그 기생충의 기자와 기완이의 기자가 같은 기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 같은 한자를 강원도에 기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예. 이렇게 됐을까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아유, 예. 봉 감독님 다음 영화 계획 있으시면 저 좀 연락 주시면 엑스트라로 네. 좀 출연을 하고 싶습니다. 예. 봉 감독님 입장도 생각해야 되지 아유, 않을까요? 참 내가 또 속이 조금 약간 안 좋긴 그러게 말이에요. 한데. 또 연기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아니 속이 좀 영 멕시코예요. 네, 네. 근데 내가 이번에 이래 딱 보면 네. 진짜 우리께 세계적인 것 같아. 아하. 그러니 지들도 보는 눈이 있지. 딱 보면 재밌지, 우습지, 뭔가 찡한 것도 있지, 사회 고발적인 것도 있지. 그렇죠. 보는 놈이 있으면 당연히 뜨지. 기생충의 한 역할과 많이 닮으셨네요, 지금 보니까. 예, 아니, 묘하게. 내고요? 네. 아이 뭐 그래도 좋아 나는. 예. 그런데 이것 말고도 내 이 예감이 또 있거든. 네. 요것도 하나가 또 뜰 것 같아요. 저요? 뭔데요? 아, 죄송해요. 그게 아니고 뭔데요? 예. 아, 트로트. 뜰 것 같아. 지금 저는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예감을 했습니다. 지금 K-팝이 또 세계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K-팝뿐만 아니고 이 K-트로트, 지금 우리의 트로트죠. 트로트도 언젠가는 아마 전 세계의 화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바로 그 화제의 트로트를 또 우리 7번 국도에서도 만나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20년 차의 노련함 그리고 2년 차의 풋풋함. 마치 우리 현수 형님과 저 기환이와 같은. 아, 제가 그런 2년 조합. 차입니까? 예? 2년 차. 아, 예. 20년 차의 노래. 아, 예, 축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갑자기 말문이 막히네요. 예. 누가 봐도 지금 알겠습니다. 예. 7번 국도에서 만나볼 바로 트로트의 신명. 오늘은 어떤 가수들과 함께할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행쇼 만나보시겠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대중음악 장르 중에 대세는 트로트죠.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라이브쇼 행쇼. 오늘 주인공들도요.
오늘 여러분에게 멋진 트로트를 들려드릴 분들입니다. 호강할 거예요 호강할 노래로 거예요. 활동 중인 가수 현진입니다. 현진 씨. 아닌데 그때는 네, 안녕하세요. 준비된 가수 홍실입니다. 예. 새겨진 사연. 두 분의 공통점은 최근에 따끈따끈한 그리고 멋진 신곡을 내셨다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이제 발표한 지 얼마 안 예. 됐지만 지금 막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아, 예. 예. 치고 어디론가. 예, 하늘. 아니 올라가는 걸로 따지면 지금 우리 저 홍실 씨 옛날 옛적애가 더 빠르지 않습니까 지금? 옛날 옛적에 예. 정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정말 요즘 많은 사랑 받는 거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행쇼의 첫 무대는 우리 강릉 가수가 아무래도 먼저 변명처럼 왜 못했을까 살다 보니 알겠어요 지금은 미안해요 따라할 것 같고 그리고 이걸 듣고 있는데 기가 호강하는구나. 네, 진짜. 가슴 시린 호리 고객기 줄임배 잡고 진짜 우리네 부모님 세대들 예. 또는 그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들 정도 풀뿌리 나무 껍질 이런 그걸로 연명하던 근데 저도 그런 고민이 하나 있어요. 제 네. 노래 중에. 어떤 제 노래 중에 신곡에 금동이 남겨두고 금동이 남겨두고 앞산마루 넘을 때 한 세상 접어둔 채 어찌 가셨을까. 옛날 옛적은 사실 제가 이게 네. 얘기가 하나 있어요. 예. 제가 이 노래 받아서 정말 막 준비해가지고 엄마 이 노래는 내가 엄마한테 바치는 노래다. 이야. 이러면서 엄마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다 녹음 끝냈다고 이제 완성했습니다 하고 손 흔들길래 나와서 물 한 모금 먹고 핸드폰을 딱 보니까 봤는데 그날이 기일이셨어. 엄마 산소에 가서 아이고 어떡해. 포 놓고 배 사가 놓고 찍은 사진이 딱 온 거예요. 너무 그날 정말 가슴이 뭉클했죠. 발바닥님도요 잘 듣고 잘 보고 있는데 닉네임이 발바닥입니다. 닉네임 걷기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세요? 이분이 하루에 예. 거의 한 10km를 걸어 다니시는 분이에요. 예. 손바닥 이런 건 없어요. 발바닥만 있습니다. 우리. 청실 홍실 생각이 난다라고 하셨는데 아마 홍실이란 이름에서는 청실 홍실. 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 청실은 어딨냐, 누구냐 예. 막 이러면 저는 사실 저한테 청실은 제 팬들이에요. 아. 지금 문자를 주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 청실입니다. 예, 예. 호강할 거야 주인공 현진 씨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예, 감사. 이런 멘트. 야. 20년 차는 이렇게 멘트합니다. 예, 예. 근데 2년 차잖아요. 네. 네. 너무 신인이고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트로트 아무리 무명이라도 트로트 가수 이 데뷔하기가 네. 쉽지가 쉽지가 않거든요. 않죠. 정말 네. 쉽지가 않다. 데뷔하기도 쉽지 않지만 데뷔한 다음에 이렇게 방송이나 예, 행사 무대 맞습니다. 서는 예. 건 진짜 더 힘들어요. 힘들죠.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예, 예.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가 아니 이걸 저 미국에 공연할 때 우리 교포들이 뭉클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정말들 좋아해 주셨어요. 애절합니다. 네, 정말 다 와서 손 한번 잡아주셨고 예. 그때 101살 네. 하신 그 할머니가 정말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면서 예. 그 행사 끝나는데 하는 말이 오늘 내 생일이다. 그렇죠. 그러시는데 제가 정말 모든 보람을 너무 느꼈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제가 뭉클해집니다. 지금. 이게 저 두 분의 공통점이 이름이 다 두 자식이고 예. 또 김금복 선생님 곡으로 지금 네. 2020년을 지금 달리고 있고 예, 그렇죠. 맞습니다. 노래 제목도 다 5글자씩이고 지금- 그러네요. 예, 예. 그러네요. 어머. 그리고 서로의 노래가 탐이 나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김건모 선생님께서는 네, 예. 마음이 네. 이렇게 딱 필이 오시는 게 있는가 봐요. 뭔가 노래와 예, 그 사람하고 가수하고 이렇게 예, 이 그렇죠. 곡은 예. 주인이 이 사람이다 이렇게 예,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 곡은 딱 저 집에서 살아야 되네 이 아들은 이 그런- 딸은 저 집에 딱 이걸 맞춰서만 딱 주는 거 그죠. 그런 노래가 뜨더라고요. 결국 뜬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용두산 내래지 싸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 사랑이다 그런 거지. 정말 오늘 저
현진 씨 이런 행쇼가 아니면 사실은 정말 좋았네 같은 노래 또 아까 불러주신 뭐 저 보릿고개 이런 노래들을 부를 일이 없잖아요. 자기 노래 불러야 되니까. 그렇죠. 예. 이 방송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네. 보석을 발견하는 그러니까 원석을 발견. 자기의 다른 면을 또 보일 수 그렇죠. 있는 이 방송 너무 예. 좋습니다. 우리 홍실 씨 노래도 역시 두루두루 오늘 네네 그렇게 듣게 다 되는 들려드리고 그럼요. 싶은데 그런 네. 노래를 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행쇼 현진, 홍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현진 씨는 호강할 거야로 2020년을 달리고 있고요. 홍실 씨는 옛날 옛적에로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느낌이 어떠셨는지 또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실 것인지 짧게라도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정말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이렇게 제 노래에 그 가슴들 적셔주시면서 행복해하시는 그 마음으로 족하고 네. 저는 신곡 옛날 옛적 이거 많이 네. 사랑받으려고 열심히 뛰려고 합니다. 옛날 옛적에. 네. 아니 근데 예. 정말 제가 네. 저희 엄마가 제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아. 근데 정말 줄줄이 동생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 아이들을 놓고 눈을 못 감고 가셨는데 아이고. 정말 이 노래가 가슴에 와 닿는 게 그런 얘기예요. 우리 자식들은 늘 바라기만 하잖아요. 네. 엄마 나 이 노래 엄마한테 바쳐요. 이 노래 잘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정작 엄마 재산날은 모르고 근데 마침 그날이 녹음한 날이고 그날이었어요. 대박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님이 아마 보살펴 주실 겁니다. 강릉 시민 여러분 올 한 해도 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길 예, 우리 바라겠습니다. 강릉 시민뿐만 아니라 속초, 고성, 양양, 동해삼척, 태백, 정선 모두 동전 인생을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진성의 동전 인생을 현진 씨가 오늘 불러주실 겁니다. 이 라이브를 들으면서 오늘 행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현진 씨, 홍길 씨 반가웠습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반갑습니다. 파란 그 자라 매달려 흘러간 청춘 신곡과 함께 찾아온 두 가수 우리 홍시윤 누님 그리고 강릉 출신 가수 현진 씨.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얼굴 잘생긴 거는 사실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제가 만약에 얼굴만 잘생겼더라면 저는 이미 시즌 1 때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좀 노래를 이제 조금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오래 가는 거거든요. 얼굴 잘생긴 건 오래 못 간다. 네. 저는 오래 못 간다는 어떤 그런 지금 아유, 저는 옆에 두고 참 그런 말씀을 속이 영 안 좋네. 야, 이 왜 이래 왜 이래 속이 안 대놓고 좋나. 저희 이런 말씀을. 예. 근데 사실 기완 씨가 노래 상당히 진짜 어느 정도 하거든요. 아시네. 그러니 벌써 저렇게 대놓고 네. 번시럽게 지그리는 거 보면 노래는 좀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내가 보니. 신명숙님도 노래에 또 일가견이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래요. 춤도 사실 또 한춤 우리가 하십니다. 보면 예. 우리가 외로울 때도 뭐 슬플 때도 혼자 이렇게 외롭다고 느낄 때는 우리가 사실 노래 한 소절씩 다 하지 않소 흥얼댐이. 그렇죠. 그러다 보면 감정도 뭐 긍정적으로 바뀌고. 예. 그런데 전번보다 그리 지그랭기 우리 언제 맞고 한 대 모여서 노래를 한번 불러봅시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뭐 언젠가 한번 녹화 끝나고 네. 회식을 한번 하도록 하는데 좋아요. 그때 두 분의 노래 실력을 또 촬영을 해서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릴 괜찮다, 수 있으면 괜찮다. 좋겠습니다. 네네. 두 분의 춤 실력도 대단한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아무튼 언젠가 그러면 두 분도 행쇼에 출연할 수도 있겠네요. 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행쇼는 바로 행복한 쇼. 그렇죠. 생쇼가 아니래요. 네, 그렇죠. 행복한 맞아요. 쇼, 네. 라이브 쇼, 생쇼가 아니고 그렇죠. 행복한 쇼, 행쇼. 행복한 라이브 쇼, 행쇼가 되겠습니다. 자, 이 행쇼를 통해서 또 다음 시간에도 다른 가수들과 함께 신명나는 시간을 여러분께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정겨운 우리 이웃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들은 동해에서 일식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인데요. 이 부부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호주로 이민을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셨다고 해요. 아니 근데 왜 그랬대요? 호주도 살기 좋고 앵간하면 좋은 동네 같은데 왜 물론 왔지? 호주에서의 삶도 좋죠. 근데 이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다는 데는 분명히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저도 궁금하네요. 부부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동해시 동해동에 위치한 어느 식당. 주방에서 오늘의 주인공 김영훈 씨를 만났습니다. 그가 이곳에서 일식집을 운영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는데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성대라고요. 이게 자연산인데 지금 이제 회, 사시미거리 준비하는 거예요. 초밥용으로. 그러니까 잡은 지 뭐 하루나 이틀 지난 것들. 활어는 식감이 그냥 쫄깃쫄깃한 거고 숙성을 시키면 이제 여기 생선에서 이제 맛있는 맛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초밥엔 그게 더 잘 어울려요. 왜냐면 살이 부드러우니까.
고등어나 이런 조그마한 생선들은 다 이렇게 가운데 뼈를 제거해가지고 쓰는 게. 지금은 좀 많이 이렇게 대중화가 돼가지고 요리사들한테 편견도 많이 있고, 근데 저가 일 배울 동안 해도 되게 좀 뭐랄까 사회적 편견도 많았고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대우가 너무 막 그러니까 좀 고달프다. 나와서 막 그 늦게까지 일하고 쉬지도 못하고 이런 게 너무 고달퍼가지고 그냥 좀 호주라는 데를 가면은 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뭐 좀 근로 이런 복지 같은 게 잘 돼 있으니까. 새로운 삶을 쫓아 호주로 떠났던 영훈 씨. 그런데 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걸까요? 항상 그 요리 배울 때도 꿈이 이제 뭐 항상 아침에 그 바다 같은 데 가서 장을 봐가지고 그날 나오는 생선, 철에 나오는 야채들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요리를 만들고 싶었던 꿈이 항상 있었는데, 그래 어떻게 해보자 하던 결심을 내려가지고 강원도 이제 어차피 고향이 또 제가 또 영월이고 그러니까 강원도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오랜 꿈을 실현하기 위해 고향 땅으로 돌아와 동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요리를 하는 이 시간이 바로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사케요. 정종, 사케? 그러니까 정종 한국. 이게 이제 딸 그 잡내 없애주고 잡내 없애주는 역할을 하고요. 다시마는 이제 밥이 더 맛있어지라고. 초밥할 때 꼭 이렇게 넣어줍니다. 재료 하나에도 의미가 담겨 있고 나름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재료가 조화롭게 얽혀야 맛있는 요리가 되는 거죠. 밥이 익어갈 동안 또 다른 요리를 시작하는데요. 달군 팬에 마늘과 호박 등 각종 채소를 넣고 볶습니다. 이번엔 무슨 요리를 하는 걸까요? 이게 자연스러워 나게 되죠. 이거 좀 더 넣으면은 이게 일본 라면이 저희 집은 좀 틀려요. 그러니까 호주에서 배운 식. 네, 그러니까 이게 호주에서 배워가지고 온 일본 라면. 이게 일본 정통 라면집 가면 이렇게 뭐 야채 볶아갖고 안 해주거든요. 너무 일식을 똑같이 하면은 일본 음식이 짜고 좀 너무 좀 느끼하고 진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호주 사람들도 잘 먹고 한국 사람들도 잘 먹고 중국 사람들도 잘 먹고. 호주에서 배우고 한국에서 만드는 일본 라면 드디어 완성. 영훈 씨의 남다른 이력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독특한 요리인데요. 진하고 고소한 육수 한 입이면 빈속을 뜨끈하게 채워주고요. 먹음직스러운 고명이 가득 올려져 풍미를 더합니다. 마지막으로 요 탱탱하게 살아있는 면발까지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 이제 초밥을 만들 차례. 여기도 비법이 있죠. 여기 초대리도 이제 저희는 시커먼 이유가 흑설탕. 비밀은 흑설탕이었네요. 이제 배합초와 밥을 잘 섞는데요. 여기서도 특별한 비법을 찾으셨나요? 바로 선풍기입니다. 겨울에 선풍기는 왜 틀어두신 밥을 걸까요? 이렇게 처음에 덮으면은 밥에서 습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습기가 나오면은 초가 그걸 침투를 못해요. 이걸 이제 식혀주면서 하면 초가 훨씬 밥 안에 잘 스며든다. 이제 재료 준비는 끝. 초밥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적당한 크기로 밥을 뭉치고 고추냉이 살짝 발라서 회를 살포시 올려주면 금세 먹음직스러운 초밥이 탄생합니다. 영훈 씨는 매일 아침 새벽 시장에 나가 신선한 재료를 구입해 사용합니다. 평범한 요리를 평범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건 숨은 노력과 정성. 라면에 모둠 초밥까지 드디어 2가지 메뉴가 완성됐는데요. 이 고운 빛깔 좀 보세요. 정말 맛있어 보이죠? 처음에는 영주권이 목적이었으니까 뭐 여자를 만나야 된다, 뭐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없었고요. 근데 이제 영주권을 받거나 모든 거 영주권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이제 좀 여유가 생기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때 뭐 가게 그때 이제 같이 일하던 꼬맹이 애들이 막 자기들끼리 어떻게 아는 사람 뭐 언니 좋은 언니 있으니까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해가지고 호주에서 만나가지고 네, 그냥 급하게 서둘러서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호주에서 만난 특별한 인연, 바로 아내입니다.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었고요. 지금은 귀여운 아들 시우까지 행복한 가족이 됐습니다. 영훈 씨의 얼굴이 환해지는데요. 아내 지연 씨가 아이를 안고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부부가 함께 가게를 꾸려왔는데요. 육아에 전념하느라 바빠진 지연 씨가 잠시 운영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훈 씨 혼자 가게를 지키게 됐는데요. 오늘은 그런 남편을 응원하기 위한 깜짝 방문. 2살 배기 시우는 가게가 마냥 신기한가 봐요. 애 낳고서는 이제 거의 혼자 보니까 거의 나오기가 좀 힘들어서 집에만 있어요. 거의 애 보느라고. 그래서 좀 혼자 고생을 좀 많이 하죠. 둘이 하다가 아빠한테 올 거야? 영훈 씨가 시우를 안아보는데요. 이 두 사람 영 서먹서먹합니다. 부자 사이가 이렇게 어색할 수가 있나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영훈 씨는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 재료를 준비해 가게를 열고 밤 12시가 돼야 문을 닫는데요. 이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가면 시우는 이미 꿈나라로 떠난 뒤. 그래서 부자가 함께할 시간이 부족했던 거죠. 가족을 위해 일하는 아빠의 마음을 시우가 언제쯤 알아줄까요? 왜 땡깡이야? 왜 땡깡이야? 왜? 아이의 투정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빠. 영훈 씨에게 가장 어려운 건 요리도 가게 운영도 아닌 육아. 시우야, 아빠랑 좀 더 친해지길 바라. 부자가 둘만의 시간을 가질 동안 지연 씨는 오랜만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청소에 나섰습니다. 아내의 손길이 스치니 테이블이 금세 말끔해지네요. 행복하고 평화로운 일상이지만 요즘 지연 씨에겐 딱 한 가지 걱정이 있다고 합니다. 건강을 좀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와서 아무래도 호주보다는 좀 술을 마시는 빈도가 좀 많아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좀 늦게 결혼도 하고 늦게 애도 좀 낳는데 건강 관리를 좀 잘해서 아기를 위해서 좀 그런 거를 잘 해줬으면 좋겠고, 항상 고생한다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호주로, 다시 한국으로 먼 길을 돌아 고향 땅 강원도에 정착했습니다. 소박하고 단란한 일상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임을 동해에 살며 느끼고 있죠. 마지막으로 영훈 씨의 바람은 뭘까요? 일단은 와이프한테 뭐 어려운 결정 내려가지고 한국까지 와줘서 고맙고, 그리고 또 우리 애기 낳아줘서 고맙고, 그리고 우리 아가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와줘서 고맙고, 그리고 아빠로서 뭐 완벽한 아버지가 되지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좋은 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하고 가정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가족 여러분. 싱싱한 재료로 맛있는 요리를 하고 싶었던 영훈 씨.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찾아온 곳이 바로 동해였습니다. 부부가 함께 문을 연 가게에서 그들의 꿈은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소박한 행복이 담겨있는 이곳에서 오래도록 웃음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 음식이라는 게 말입니다. 정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그 매일 새벽 시장 가서 장 보고 밤 12시까지 영업하고, 이게 말이 쉽지 아무리 내일이라도 굉장히 힘든 겁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 아유, 세상 나는 저래 알콩달콩 부부가 사는 거를 보니 내 신혼 때도 이래 생각이 나는 게 뭐 지금은 뭐 얘기를 한번 하고 입이 시급지. 오늘도 또 입도 좀 하고 싶지 않아요. 집에 계신 그분 생각에 또 표정이 보시는 신명수님,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주인공으로 만나보신 우리 이웃분들이 또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것도 다 가족을 위한, 또 가족의 행복을 위함이잖아요. 네. 두 분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앞으로 더욱더 행복한 삶 이어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아까 기환 씨가 얼굴보다는 노래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음악 치료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음악이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지금 7번부터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두 분이 혹시 멋진 음악, 평소 좋아하시는 음악도 좋습니다. 한 곡씩 추천해 주시는 거 어떨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요즘에 꽂혀 있는 노래가 있는데 그 추가열 씨의 소풍 같은 데. 소풍 같은 이. 네, 소풍 같은 데. 네.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면 다 같이 소풍 같은. 소풍 같은 노래죠. 예. 소풍 같은 이 노래. 소풍 같은 인생. 가사 말이요. 네. 진짜 예술입니다. 사실 제가 요즘에 32살이 딱 되고 나니까 네. 이 뭔가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이 요즘에 32살인데요. 네, 그러니까 조금 좀 허무하다는 생각이 좀 아니 되게 많이 야가 또 들어요. 왜 이리지 32살에? 지금 서른 둘이라미.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제가 좀 애늙은이라는 소리 많이 자꾸 들어서. 얘기를 함이. 그러게 말입니다. 허이 참. 번데기 앞에서 지금 주름을 잡나? 아, 그럼 죄송합니다. 지금 쉽게 말해서 번데기란 뜻이십니까? 어머야라 내가 그래 징그린 예, 스스로 거래요. 지금 말씀을 그렇게. 아니 그 명숙님은 어떤 노래를 추천해 아니 주고 싶으세요? 나는요 요새 이래 TV를 보다 보니 그 젊은 아들 둘이 네. 인물도 헌한 기 예. 잘생겼습니다. 저랑 현수 형님. 그런 기 아니 그러게요. 저나 예. 그런 기 가들이요 자꾸 나 때문에 산다고 이러니 가슴이 뭉클한 게 난 좋더라고. 예. 난 훈이와 용이의 너 때문에 살아. 난 그게 좋습니다. 훈이용이의 너 때문에 꼭 나 살아. 때문에 산다는 소리 같아. 예. 아 이런 노래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노래들 들으면서 사실은 뭐 이 노래뿐만 아니고요. 누구나 정말 좋아하는 노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들으면서 한 3주 정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울증 예방에도 상당히 맞아요, 도움이 맞아요.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스마트폰에 매일 매몰돼 있지 마시고 좋아하는 음악 탁 켜놓고 음악에 흠뻑 취하는 그런 시간들을 조금씩이라도 가져보시면서 시간들을 이어가시면 평소에 마음 건강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좋은 7번 생각이래요, 좋은 곡도 생각. 오늘도 이렇게 음악 같은 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다 한 곡 한 곡의 노래 같은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즐겼습니다. 7번 곡도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 모시고 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